네, 안녕하세요. 반도의 마케터입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죠. 테슬라는 다른 차들과 다르게 마치 핸드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있어요. 그걸 이제 OTA라고 하는데, 오버 더 에어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기존의 핸드폰이랑 정확히 똑같아요.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 버튼을 누르면 한 25분 정도 있으면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완전히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처럼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테슬라의 업데이트가 정말 신기한 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10수가지의 게임,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토파일럿 같은 반자율주행 기능이 더 성능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차의 기본적인 성능, 달리고 서는 부분의 성능까지도 향상이 됩니다. 특히 저번 업데이트로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로백이 한 3.2초 정도 돼요. 그게 3초까지 성능이 향상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의 성능이 향상된 업데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요한 업데이트 변경점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에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기능이 있었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FSD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Full Self Driving의 약자고, 한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번역되어 나온 기능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출고할 때 기준으로 한 72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 옵션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게, 오토파일럿을 킨 상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기능, 방향 지시 등만 누르면 그 방향으로 차선 변경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서문 기능,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자동 주차 기능은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가 없을 때 좀 주차 공간이 넉넉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겠으나, 지하주차장처럼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하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능이었고요. 서문 기능, 전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거나 나올 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구매한 키팝이라는 액세서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서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선 변경 기능, 이거는요, 오토파일럿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오토파일럿을 하는 중간에 차선 변경해야 될 구간들이 분명히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방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고속도로가 2차선이에요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까 거기서 오토파일럿을 켜기는 사실 쉽지 않죠. 결국에는 2차선에서 켜게 되는데, 화물차 같은 저속주행차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때로는 속도가 한 80, 90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추월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가 다시 3차선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지금도 보시면 방향 깜빡이를 넣자마자 바로 차선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오토파일럿의 차선 변경 기능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FSD가 없으면요, 수동으로 오토파일럿을 해제해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방향지시 넣어서 핸들 돌려서 풀고 다시 이거 2번 눌러서 오토파일럿 켜는 게 뭐가 어려워 하실 수 있겠지만, 은근히 300km, 400km 가는 주행이 있어서 그렇게 자주 차선 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화물차를 비켜서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돼서 차선 변경을 총 2번 해야 되고요. 그게 400km 주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만 봐도 전주에서 광주 가는 동안 저는 한 10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토파일럿에서의 차선 변경 기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차선 변경 기능이 완전히 매끄럽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옆 차선에 아무도 없으면 차선 변경을 잘 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에 차가 붙어 있으면 하려다 말고 이런 머뭇머뭇거리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뒷차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얘가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한번 시간을 줬는데 얘가 이제 하려고 머리를 들이밀렸는데 그냥 안 하는구나 싶어서 쑥 가버립니다. 뒷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동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차에게 어찌 보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선 변경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과 같은 적극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오토파일럿의 차선 변경에서는 분명 편리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로 그런 차선 변경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차선 변경을 넣으면요, 옆 차선을 확인하고 바로 적극적으로 고개를 들이밉니다. 이런 적극성이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발산역 가는 길에 주행을 해보니까 차선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차가 많지 않아야, 옆 차선에 차가 거의 없어야, 혹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오토파일럿의 차선 변경 기능을 무리 없이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뒤에 차가 조금 가까이 있어도 오토파일럿을 믿고 차선 변경을 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말 사람처럼 차선 변경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은 뒤에 차가 조금 가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바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깜빡이를 넣고 거리가 조금 있으면 차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사람의 차선 변경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오토파일럿의 차선 변경 기능은 한치의 리스크도 감내하지 않겠다, 무조건 안전할 때 차선 변경을 하겠다, 이런 완전한 소극적인, 완전하게 방어 운전 기질적인 그런 면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는 차선 변경이 확실히 똑똑해졌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번에 오토파일럿의 차선 변경은 방어 운전한다는 그런 믿음을 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사람처럼 차선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게 만드는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뒷차가 조금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뒷차가 거리를 벌려주고 있는데 머뭇머뭇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오토파일럿 업데이트된 차선 변경 시스템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뒷차가 거리를 벌려주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고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적극성이 이번 업데이트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업데이트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차선 변경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뒤에 차가 있어도 머뭇머뭇하지 않고 바로 끼어드는 적극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 테슬라가 특히 만족스러운 게 항상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점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 같아요. 이번 차선 변경 기능도 그 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도 그동안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기능인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되고 정말 만족스러웠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오토 와이퍼 기능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테슬라에는 오토 와이퍼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빗방울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와이퍼를 켜주기도 하고, 와이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 속도까지도 조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빗방울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는데 와이퍼의 속도는 좀 느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와이파이 속도가 빠르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야, 이거보다는 와이파이가 더 빨라야 시야가 확보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와이파이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제가 수동으로 와이퍼를 조작해 줬어야 됐거든요. 수동으로 와이퍼를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와이퍼의 속도를 조작해 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방울이 얼마나 내리는지를,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걸 계속해서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수준보다 와이퍼가 느리거나 빠르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와이퍼를 조작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이거보다 더 빨라야 되는구나, 이거보다 더 느려야 되는구나, 그런 점을 계속 학습해서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의 기능이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학습하면서 더 고도화된다는 게, 그리고 그걸 저희는 유료가 아닌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변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기능을 업데이트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비가 올 때 오토 와이퍼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반도의 마케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